霜满天，江枫渔火对愁鸣。姑苏城外寒山寺，夜半钟声到客船。 붓글씨를 쓰면서 한 편의 시를 읊고 있는 앞의 영상 잘 보셨죠? 당나라 시기 시인 장계의 시 풍교야박이라는 시를 쓰고 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예를 하신다는 분은 꼭 두세 번씩은 써봤음직한 시가 바로 이 풍교야박이죠. 앞에 영상은 중국 사람의 것이니까 당연히 중국식 발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월락 오제 만상천이네 강풍어화 대수면이요 고소성 외 한산사 야반종성 도객선이라. 달지자 까마귀 우짖는 소리 하늘 가득 서리다네. 강가 단풍과 고기잡이 배 등불 마주보며 나그네 시름에 잠 못 이뤄. 때마침 고소성 밖의 한산사에서 한밤중 울리는 종소리 나그네 뱃전에 닿고 있네. 이런 시입니다. 풍교야박. 풍교라는 다리, 단풍나무 우거진 다리가 있죠. 그 다리 근처에서 야박, 밤을 묵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장계라는 시인이 썼다 그랬죠. 장계는 이 한 편의 시로 천몇백 년을 싱싱하게 살고 있는 시인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다른 시 몇 편 남겨져 있지만은 의미 없어요. 사실 모든 예술가의 작품이 딱 한 편으로 세상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수강 신청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재들을 받아갖고 빈 교실로 돌아와서 훑어보다가 한문학 교재에 시가 한 100여 편이 실려 있는데 그중 하필이면 제일 먼저 젖힌 페이지에 이 시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시가 있나 싶었어요. 놀랍고 희한하고 황홀하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굳이 뭐 글자를 다 새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뜻이 온몸으로 끼쳐와 버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가졌던 순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후 강의실에서 이 시를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당시 우리 한문학을 가르친 교수님, 뭐 성함을 밝혀도 괜찮아요. 김춘동 교수라는 분인데 그 뭐 집안 형제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요 한학자들이십니다. 우리 선생님 오척 단신에 아주 딱 떨어진 몸체였는데 그때 머리는 하얗고 목소리 하나가 우렁차고 낭낭하기 짝이 없었어요. 강의 시간 되면은 시, 부, 사 뭐 이런 걸 읊으실 적에는 음성이 폭포가 돼갖고 우리를 덮쳐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낭낭했으면은 그분 강의 때는 옆에 강의실에 다른 교수들은 강의를 하질 못해갖고 강의실을 옮기는 소동을 벌이고 할 정도였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풍교야박을 읊으시는데 와, 그때가 5월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결심했어요. 나 나중에 꼭 풍교에 가볼 거야. 한산사 가볼 거야. 이 마음이었던 것. 우리가 좋은 작품을 하나 만났을 때 오는 그 전율은 일반인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율이에요. 제가 이 한시 몇 편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후 3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처음 여기 풍교를 찾아갔습니다. 강서성 수저입니다. 소주. 소주의 옛 이름이 고소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 동주 와신상담의 그 월나라 임금의 이름이 구천이죠. 구천이 머물렀던 데가 바로 여기 소주였습니다.
남경에서 기차를 타고 수저역에 내린 뒤에 택시를 타고 한산사까지 갔습니다. 주위가 그렇게 번잡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온 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절간 황금색 지붕을 쳐다보고 기념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그 시장 통로를 지난 뒤에 마침내 풍교 다리를 만났습니다. 아치형의 다리. 그걸 넘어가면서 그렇게 큰 실망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시를 읽고 교실에서 시를 마주쳤을 적에 제가 떠올린 그림은 천길 높은 산에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고 그 중간쯤에 제비집처럼 절 하나가 앉아 있고 그 산 밑에는 막디 맑은 강물 하나가 휘돌고 있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고 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바닥 같은 동네가 어디 있느냐 싶었던 거죠. 흔히들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수저우와 항저우가 있다. 소주 항주가 있다. 이렇듯 아름다운 데가 소주 항주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갑니다. 여기를. 가보고는 대부분들 아마 그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뭘 그렇게 풍광이 좋다 그래. 우리나라 경주, 부여, 공주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풍경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보다 100배 더 나은 풍광들이죠. 우리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수저우, 항저우 쪽은 완전히 평원지대라서 산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산수죠. 산과 물이야. 여기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알이 자연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반쪽알이 땅이 아무리 예뻐 봐야 어떤 경치를 가져올까요? 평지의 그 절간들, 그 냇물들, 그 들판들 잘 꾸며져 있다는 수저우 졸정원 그 큰 정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산수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우리의 산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자연스러움과 그 넉넉함과 기기묘묘함이 우리 산수에는 저절로 다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에요. 이 시는 현재 이 풍교 야박이라는 시는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고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여 일본인들이 그 시를 읽고 여기 찾아온 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들도 이 시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하여 그 시에 대한 감동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오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속으로 얘기하고 실망을 했는데 그 후로 7번이나 더 이곳을 찾아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에서 오는 친구나 누가 오면은 제가 꼭 어기지 않고 일부러 이 수저우까지 와서 그 길을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여길 바라고. 여기가 풍교 야박의 현장이라. 우리가 놓치는 것은 1300년 전의 풍경입니다. 그 적막하던 시절에, 그 적막한 고을에 까마귀는 우짖고 먼데 절간 종소리는 들리고 한 쓸쓸한 나그네가 여보시오 어부님들 고기 잡으러 가는 모양인데 괜찮으면은 이 과객도 하룻밤 배에서 묵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걸었을 테고 어부들은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추울 텐데 괜찮으면 선비님도 타시오. 뭐 이래갖고 배를 올랐을 겁니다. 그죠? 흔히들 이 시를 해석할 적에 예전에는 장계 시인이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여 그 적막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어부 배를 타고 이런 시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이 장계에 대한 생애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비롯됐습니다. 시인 장계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그의 생전의 경력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이 거의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상입니다. 몇 가지 흔적들은 있는데 그가 753년에 진사에 급제했다라는 것, 진사시험에 어떤 이와 조금 사귀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유축한데 그는 이태백보다는 한 20년, 두보보다는 한 10년 정도 뒤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755년에 알록산이 난이 일어납니다. 알록산이 북경 지역에서부터 대군을 이끌고 낙양, 장안으로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는데 이듬해 당현종은 양귀비와 더불어서 청나라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시기 황하 유역의 모든 지역들은 완전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습니다. 이 장계는 고향이 양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양쯤에 살고 있었으리라 여겨요. 호북성입니다. 이 당시 이 전란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은 강남 땅이었어요. 지금 남경, 양주, 서주, 항주 이쪽이었습니다. 하여 이 중원에 있던 수많은 선비들이 이 강남 땅으로 피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장계 또한 그와 같은 처지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란을 피해 가지고 여기와 머물던 장계 하여 그는 나라 걱정 그리고 가족과의 떨어져 있는 심정 그 우울 그 처연함을 시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케 이 시 하나가 걸러져 가지고 전당서 시집에 실림으로 해서 장계는 일약 최고의 시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를 조금 더 토파 보도록 할까요? 첫 구절 월락오제 상만천이라고 되어 있죠. 달이 떨어지고 까마귀 때 우짓고 하늘 가득 설이다. 만상천 때문에 또 시비가 붙곤 그랬습니다. 하늘 가득 설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걸 볼 수가 없고 땅 표면에 쌓였을 적에 혹은 채소 이파리 같은 데 앉았을 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 가득 설이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늘 가득히 찬 공기가 가득하다라는 걸 설이 한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강가 단풍이 있고 이쪽에 고기잡이 배에 켜놓은 불들이 대조적이죠. 거기에 배에 앉아있는 나그네의 객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면은 고소성 박 고소성은 이 소주 수저의 옛 지명입니다. 그 외곽에 있는 한산사 한산이라고 하는 시를 쓰는 스님이 여기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절 이름을 한산사라고 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 또 시비거리여서요. 야반 종성, 밤 깊어서 울리는 종소리인데 야반이면 보통 자정 넘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최용 구양수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해서요. 세상에 그 깊은 밤에 종을 치는 절간 받느냐 이겁니다.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구양수의 이 지적 때문에 또 숱한 호사가들이 진짜 밤중에 절간에서 종을 치나 안 치나 전국 절간 전수조사까지 나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강남에 있는 절간들을 다 조사하곤 했는데 그 결론이 한산사를 비롯한 이 강남의 몇몇 절들은 그 심야에 종을 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양수의 지적이 너무 과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회자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절구는 첫 구절이죠. 월락오제 상만천. 월락이라고 하니까 달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오제, 까마귀 떼가 우짖는 것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청각이고. 그리고 하늘 가득 설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의 감각이 총동원된 것이 이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많이들 회자되는 시이다 보니까 이 시와 관련된 술이 없을 까닭이 없죠. 원래 이 강남 지역은 물이 별로 좋지가 않고 수수가 또 그렇고 해서 배갈 생산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갖고 또 원지에서 원료수를 얻어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또 백주를 생산합니다. 어쩌면 장계주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장계주는 없어요, 중국에.
장계라는 시인보다 시가 훨씬 유명하니까. 그래서 풍교라는 술은 있습니다. 풍교주는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귀주성 마오타이에서 나오는 풍교 취박이라는 술입니다. 야박을 취박으로 바꿔놨어요. 하룻밤을 묵는다를 취해서 묵는다라고 이름을 고쳐놨는데 그럴싸합니다. 풍교에서 취해서 밤을 묵다, 이런 술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마오타이에서 나오니까 이 술도 장향형 술입니다. 가격이 한 200원에서 300원대, 즉 우리 돈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마셔보질 못했는데 이 술 또한 기회가 닿으면 꼭 후에 마셔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술을 한잔 해보겠습니다. 녹음 아래에서 하늘에 떠가는 뭉게구름들 쳐다보면 한잔 마시는 때가 여름날의 이 독한 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저우에 소흥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황주, 건강주죠, 보건주죠. 황주 생산지로 유명한 소흥입니다. 여기에 풍교주업이라는 술회사가 있어가지고 대표 브랜드는 사풍주라는 술을 내고 또 풍교주라는 술도 나옵니다. 항저우에서 나오는 풍교술은 이 시 풍교 야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술입니다. 그 소흥시에도 풍교라는 지역 땅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냥 풍교라고 붙였습니다. 또 소주 시내에는 풍교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즉 소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양주들, 뭐 이 집 저 집에서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만드는 간의 수공업식으로 생산되는 술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하면서 그 유래를 일러주는 그런 박물관인데, 때문에 소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술은 통틀어서 풍교주라고 한다, 그렇게 여겨도 무방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주에 가서 백주를 마신다, 그건 다 풍교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하죠. 특히 이 수저우는 워낙 역사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것도 다 기원전입니다. 2000년 이전의 이야기들. 수저우만큼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은 고대 도시도 또 드물다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 즉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를 갈 적에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많은 공부들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시는 빼갈 한 잔이 전혀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